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도시재생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의 사례,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 그리고 또 도시재생에서 어떻게 해야지 지속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시재생이란 도시의 여러 가지 특유 자원과 그리고 주민의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 참여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마중물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도시재생의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을을 보다 더 정겹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어내가는 것, 이것이 도시재생의 의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 8월에 현장 실사를 거쳐서 10월에 공모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11월에 국토부에서 실행 타당성 평가 분석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 5월에 고시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수를 한 결과 2019년에 공모 선정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사실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신청을 했었지요. 그래서 예견된 사실처럼 고배를 마셨고요. 그리고 2019년 2월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사업이 그렇게 적정치 않다라고 해서 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2월에 사업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다시 TF팀을 꾸려서 사업 계획서를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서 빠진 부분과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사항, 수정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단위 사업들은 정말 지역에 맞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이름을 네이밍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사업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무더운 날 8월 달에 저희 사업지 현장 답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게 저희가 선정됐다는 사실도 들었고요. 사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어찌 보면 3번의 도전 끝에 주민들 얘기를 좀 더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사실은 찾아뵙고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각가지 사업지에 가서는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 어떤 사항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도 또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자랑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우리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 경위가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최초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2020년 작년에 사업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초에 수정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의해서 옥천동과 중앙동을 잇는 다른 사업지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공모 신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도시재생 신청 가이드라인을 보냈고요. 그리고 2019년 6월에 다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6월로 했지만 그간에는 정말 다양한 그런 공청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8월에 다시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월 마지막 주에 평가를 받았지요. 그리고 10월에 최종 선정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11월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실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20년 1월에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작년 얘기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 센터가 개소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지요. 그래서 개소식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사실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3월부터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여러 가지 동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릉시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상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릴레이 인터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숙제 같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그 작년에 만들었던 소식지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도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아마 1월, 2월 지금 발간이 됐고요.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소식지를 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 센터에서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민 기자단을 양성을 해서 양성된 주민 기자단을 통해서 이 소식지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행사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단오 때는 그 소소한 기원이라고 해서 대도부 관아에서 단오의 가족의 평화와 또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소원지 적기 행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날 좋은 여름철에는 또 영화제도 했었어요. 한밤의 영화제.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저희 살마터 뒷마당에서 영화를 같이 보면서 또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간식들을 같이 드시면서 그런 좋은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음악회도 했었네요. 그래서 어르신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도 좀 같이 라이브 기타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성과 공유회.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1년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성과 공유회를 통해 가지고 좀 같이 공유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사진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센터로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또 방송을 진행을 했었지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주소를 링크로 저희 센터에서 교육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 분들한테 다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저희한테 후기도 또 주시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하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10월에 마을재생 워크숍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댓글을 통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고 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또 같이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작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협의체 창립총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주민협의체는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체라고 해서 대단한 조직이 아니라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고 또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도시재생의 소통, 주민 소통과 주민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모여진 36분의 주민협의체 분들을 모시고 7월 말에 발대식을 했었지요.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 대표들과 함께 임시 그 회의단을 꾸려서 정관도 만들고 그리고 조직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협의체의 정관과 함께 창립총회를 토대로 해서 주민협의체 분들의 승인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또 10월에는 저희가 단체 등록을 했죠. 그래서 고유 번호증도 받으셨습니다. 고유 번호증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속적인 영리 사업이 아니라 주민협의체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시기였지만 정말 많은 주민분들이 저희 손을 잡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그런 주민 활동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면 중앙동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반 근린형은 네, 15만 제곱미터 내외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업지에 있는 지역 중에서 14만 9,3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저 지역을 살맛나는 중앙동 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 선정을 19년 2월에 신청을 할 당시에는 임당동 쪽이 아니라 용강동하고 아래쪽에 길 건너서 대도보 하나 건너서 아래쪽에 있는 명주동하고 남문동이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명주동과 남문동 쪽에서는 문화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너무나 성공 사례로 유명해진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 선정하시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왜 이미 잘 되고 있는 데를 또 하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주민 공동체가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같이 하면 사업이 보다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등의 여러 가지 변론을 했지만 사실은 심사위원분들이 이미 잘 되고 있는 지역에다가 또 마중물 사업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4월에 탈락했다는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TF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미 잘 되고 있는 명주동 남문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재척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뵙고 이분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주민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 사업지역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선택한 지역이 중앙동의 임당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사업지를 놓고 보니 용강동 쪽에 있는 대도우 가나 그리고 임당동 쪽에 있는 임당 성당 등 그 다음에 읍성길의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유 자산으로 발굴해서 활용한다면은 보다 더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에 빨간 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살맛나는 중앙동이라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역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3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점 육성을 통한 도심 재창조. 그래서 오래된 이 지역에서 새로운 거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요소들을 발굴을 하고 재창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골목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앙동을 사랑하시는 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사실은 예전에는요 유명한 맛집도 많고 정말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 오래된 노포들을 잘 엮어서 우리가 막거리를 만들어낸다면 근데 이제 제가 막거리를 자꾸 주장을 하니까 먹는 맛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먹고 보고 즐기는 그리고 사는 그래서 먹는 맛, 보는 맛, 사는 맛이라는
살맛나는 그런 맛거리를 우리가 좀 잘 조성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보다 더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도시재생 이야기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마중물 사업 동안 투입되는 국비로 이 사업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보다 더 살맛나는 중앙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양성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는 일반 근린형인데 4년 동안 약 150억에다가 도시재생기금 9억까지 159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업 그리고 부처 연계 사업까지 같이 합쳐져서 저희가 사업비가 한 593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요. 사업비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우리 동네에 쏟아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거점 기반을 하는 것에 정말 많은 그 사업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거점이 4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신축보다야 비용이 적게 들겠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예전에 그 기능을 하고 있던 공간을 공동체가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리모델링 비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그 사업비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는 것은 훌륭하고 편의성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어지는 돈은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이 이 거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4년이 지난 후에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하실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아마도 3년 동안 작년 1년과 앞으로 오게 되는 3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업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 비전은요, 주민과 함께 활력 넘치고 살맛나는 중앙동 만들기, 살맛나는 중앙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장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천년의 옛 뭐 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고 싶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맛나는 이라는 그 용어를 가져왔는데요. 맛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노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맛있는 식당, 맛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지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중앙동 사업지에 있는 상가들의 뭐 그 월세가 싸서 그렇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젊은 그 예술가들의 활기, 그들의 재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특유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볼거리도 주고 그리고 사는 맛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사는 맛이 느끼게끔 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주머니를 열어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경제적인 생태계를 좀 회복하는 거 이 맛이라는 3가지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살맛나는 중앙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의 사업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아까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못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상권 활성화 붐도 일으키게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에게 교류하는 즐거움과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의 그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 인프라 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정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교류의 장과 주민 주도형 조직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중앙동 살마터라고 불리는 대도부 관할 뒤쪽에 KBS 방송국 앞쪽에 있는 공간에 거점을 마련해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족한 주민협의체, 그리고 또 올해 설립하게 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그 장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스랩, 살맛나는 맘스라운지, 막거리 조성 사업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스랩은 말하자면 서부시장에 젊은 창업가들을 불러들여서 그분들이 뭔가 자기의 창업 아이템들을 테스트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가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팅, 그래서 보다 더 그들을 좀 이렇게 육성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실험의 공간이라고 해서 예스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지역에서 쭉 상가조사를 해봤더니 여성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좀 더 어떤 주변의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육아의 고민을 가지고 계시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살맛나는 맘스라운지라는 사업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공동 육아 프로그램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보다 더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볼거리, 막거리, 살거리라는 이 세 가지 막거리에 대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막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함께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숲속 그린 캠퍼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살맛나는 실버라운지 사업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요. 우리 지역에는 좁은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심 골목 사업과 그다음에 살마터 맞은편에 그 공공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를 조금 정비해서 주민들의 어떤 축제장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또 주차장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발전소라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강릉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해람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뭔가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체험의 장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4개의 사업 목표와 그리고 총 8개의 세부 사업들로 사업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사업지역과 함께 거점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1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동 살마터 부지이고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2번, 어디로 보이십니까? 네, 서부시장이지요. 서부시장에서는 젊은 창업가들의 어떤 그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육성의 장이라고 해서 예스랩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3번은 작은 거점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아까 그 여성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장으로 활용될 살맛나는 맘스라운지고요.
파란 색깔 선은 바로 막거리 조성 사업지입니다. 요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렸더니 어떤 주민이 오셔가지고 왜 막거리를 이렇게만 표현을 했느냐, 곳곳이 막거리 골목인데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들은요, 그냥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그어놓은 거고 여기에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민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면 그 사업,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실행을 해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공모사업과 제안사업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로서 적극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5번은요, 여러분들 그 대도보 관하에 있는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 커피숍은 주민협의체 혹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마을 지도도 받아가시고 또 원하시면은 마을 투어도 신청을 하셔서 또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해설사가 해설을 해주는 데를 신청하는 곳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음료와 간단한 그 요깃거리 등을 판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에 맞게끔 우리 도시재생 상품들, 굿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번과 3번 두 군데의 인포메이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번은 재미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름은 숲속 그린 캠퍼스인데 저희가 저 안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배움의 장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을 방송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방송 컨텐츠들을 가지고서 주민들의 교류를 보다 더 높여줄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그 마을 방송국을 운영할 그 방송단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심화 과정과 그 다음에 또 주민 기자단으로서 그렇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보이십니까? 저쪽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서부시장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살맛 나는 실버 라운지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어른들의 건강을 좀 더 스마트하게, 다시 말하면은 모바일을 토대로 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장이 되기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7번 빨간색 선인데요. 이거는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안심 골목 사업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선이 그어진 부분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골목길까지도 이 안심 골목 사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는 골목길 프로젝트라는 주민 제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 골목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골목은, 이 골목은 상당히 독특한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고요. 거기에 그에 맞는 상징적인 요소들을 배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보이시나요? 제일 하단 쪽에 있는 건데요. 중앙동 살마터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좀 더 정비해서 이곳에서 다양한 마을 축제와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마을 주차장까지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이고요. 요거는 큰 틀로 지금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작은 일들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업의 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그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장표에 저희가 일반 근린형은 몇 년도 사업이라고요? 맞습니다. 4년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년도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 마지막 개인 4차 년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 도시재생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익숙치 않고 그리고 도시재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또 저희 센터가 개소됐지만 여러분들하고는 또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친근하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 센터 내부적으로는요. 1차 년도를 스며들기. 그래서 주민들 깊숙이 저희 센터가 스며들게 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2차 년도에는 어울리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는 1차 년도에 여러분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저희 센터도 중앙동에 대해서 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그리고 참여를 높이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0년도는 같이 하기.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4차년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해 라고 해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스스로 하기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스며들기에서는 저희는 크게 3개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과 함께 뭔가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같이 모여야 되고 저희 센터와 주민들도 같이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동체 활성화였고요. 두 번째가 골목상권 활성화였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희 사업 4개 중에 공공복지 서비스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기반이죠. 그 기반 사업 위에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이 2가지가 메인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에서는 상인들로 하여금 내 사업을 다시 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상인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상인 학습 동아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또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인분들이 가지게 되는 멘토링이라는 게 정말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대신 상인 학교를 수료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나 혼자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 그 거리에서 다른 상인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상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학습 동아리도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내 상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인 상인학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또 나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면은 훨씬 더 골목상권 활성화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경쟁력이 생기면 그 상권 자체가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작년에는 주민 해설사와 그다음에 마을 투어 기획자를 합쳐가지고 한번 우리 동네를 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 피셜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맛집 지도도 한번 그려봤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만든 그 길을. 그 다음에 읍성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대도부 관하 주변에 그 지금은 사라져서 조금씩 보이는 그 읍성 터들.
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읍성길 투어를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이어서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읍성길 스토리텔링은 작년에는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 친구들하고 한번 진행을 해봤고 거기에서 스토리텔링 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사업을 조금 더 정제시켜서 다양한 버전의 맛집 지도와 스토리텔링 북들을 만들어내고 또 굿즈를 만들어내는 이런 목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복지 서비스로서는요, 저희가 인문학 배움터라고 해서 매달 주제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달에는 드림캐쳐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또 케이크도 만들어 봤고 또 우리 의자 만드는 거 목재 수업도 받아가지고 목고 수업도 받아서 저희 살마터 뒤에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주신 그 벤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그라피도 또 배워보셨고요. 그리고 또 다식, 다과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겠는데 조금 주제를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중앙동 문화의 날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저희도 서로 교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 주민들끼리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교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원지도 적어봤고 또 영화도 봤고 음악제도 해봤고 또 다식 체험하는 것도 저희가 밖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체험의 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성과 공유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6월부터 매달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정말 주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서 중앙동 문화의 날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올해부터는 주민협의체에서 더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일부 정도는 직접 진행해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마을학교는 어르신 도시재생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좀 더 주민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시재생과 함께 같이 연결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키친은 아마 작년에는 그 주민 레시피 공유 프로그램으로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그 잘 조성된 공유키친에서 정말 공유 키친다운 그런 프로그램들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렇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이 외에도 파생되어진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센터를 운영을 해왔었어요. 참 그리고 감자적 데이라고 해서 서부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축제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좀 더 규모도 조금 키우고 그리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 마을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감자적 데이를요. 강릉 감자가 출하되는 시기가 여름이어서 감자가 겹쳐져 있는 날짜로 8월 8일이라고 날짜를 고정시켰었는데요. 올해도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어서 8월 8일에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상권 활성화, 공공문화복지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생활 인프라 개선이라는 요 4가지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옆에 쭉 적혀져 있는 것들이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100% 저희 센터가 다 운영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주민의 조직인 주민협의체와 함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저희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수강해 주시는 많은 활동가
사령가분들께서 작년에 수료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에 마을 학교라고 해서 도시재생 마을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장표에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마을 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주민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는 또 어떤 조직인지, 그러면 내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이론 교육도 듣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리고 다양한 워크숍을 토대로 해서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를 수강하신 분들이 스스로 하기 마을 학교라는 그 후속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얼마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해결해야 될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뭐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셨는데요. 동네 이제 그 스스로 하기 마을 학교에 모이신 분들이 우리 동네의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쓰레기가 아니라 담배꽁초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잘 치워지지도 않는다. 뭐 이런 문제의식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변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밖으로 튀지 않게 만들어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지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꼬린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를 들게 하는 휴지통을 만들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마을 환경 지킴이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해보셨는데요. 이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들은 문제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럼 쓰레기,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담배꽁초가 많은 곳, 쓰레기가 많은 곳들을 찝어내시고요. 거기에 문제점들을 봤더니 나무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버릴 만한 공간을 많이 줬다라든지 그래서 시멘트 벽에다가 붙이는 식물을 식재하는 그 해결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주민들이 찾아낸 그 아이디어를 보고 너무나 기발해서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 곳곳에 있는 곳들 청소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식물 식재 허브 같은 것들도 심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도시재생이란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 아주 번듯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쌓아나가는 거, 이게 도시재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이렇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말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사업들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죠. 사실 이걸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 서로 질문도 받아가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수업을 좀 들으시면 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 센터에 문의하실 일들이 있으시면 슬라이드 장표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저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글로도 보실 수 있고 또 저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셔서 궁금하신 점들을 풀어나가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